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보육원 일을 돕고 있는 주부 윤정민이라 합니다. 같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만난 남편은 늘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치명적인 흠이 있었죠. 친구 녀석이 많이 어렵다면서 돈 좀 부탁하네. 그래서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빌려주기도 못해서 그냥 줄까 하는데 왜 안 되겠어? 얼마든지 줘. 그리고 나 이혼 위자료도 넉넉히 주고. 사람 참 야박하다. 당신이 호구라는 생각은 안 들고? 여보, 정신 좀 차려. 보다시피 남편의 흠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거절만 못하면 다행이죠. 스스로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퍼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속이 터졌죠. 왜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뻔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이자 제가 일하는 보육원의 원장인 시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죠. 예, 장 보러 갈 때 이것 좀 영인 슈퍼 사장님 좀 갖다 드리렴. 보육원 아이들이 입을 옷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야 그렇다 치더라도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를 그냥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걸로 손수 담근 김치를 전달하려는 게 어머니셨죠. 어머니, 후원받은 옷도 죄다 못 쓰겠던데요? 그리고 그 슈퍼 아저씨 저번에 우유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아놓고 환불도 안 해주시던데 입을 삐쭉 내밀어 봐도 시어머니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저를 좋은 말로 달래실 뿐이었죠. 시아버지를 일찍 사별하시고부터는 사람이 이 세상 잠시 머물다 가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로서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의 형편이 당장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보육원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남편은 선을 넘는 부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죠. 보육원에서 일하는 저나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라 분명하게 맺고 끊는 게 스스로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딱 사기당하기 좋고 호구 잡히기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영화를 볼 때 새치기를 당해도 양보하고 택시비가 없다며 누군가가 거짓말로 접근을 해도 스스럼 없이 돈을 내주는 분이셨죠. 가끔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면 분통이 터져서 제가 더 똑부러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며 결심하게 됐습니다. 거짓말이면 또 어떻겠니? 얼마나 궁하면 거짓말을 하겠니? 시어머니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다 말하시며 제가 답답해하는 모습에도 허허 웃기만 하셨죠. 사실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의 모습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사람을 믿다가 막심한 손해를 보신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종종 고아원에 들러 후원이며 봉사를 하는 아줌마가 사업이 빚 때문에 망할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의심도 없이 돈을 빌려줬고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 것이죠.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마저 두절이 되어버린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시며 허허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 일이 예방주사라도 되었으면 좋으련만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딱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믿고 친절을 베풀면서 절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죠. 마치 돈과 시간, 생명이 무한인 것처럼 구시는 모습에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구김살 없으시고 항상 웃는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남들에게 퍼주시라, 몸 좀 생각하시라 구박을 했으면 했지 시어머니는 싫은 소리 저에게 한 번을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자괴감과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주고받는 것에 계산을 하고 따지는 제가 속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보육원의 일은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았죠. 만약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보육원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부재를 떠올리기는 싫었지만 그런 생각을 멈추기란 힘이 들었습니다. 예, 닭다리 맛을 모르겠구나. 심장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
정말 기념할 만한 날에만 치킨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던 시어머니가 치킨의 닭다리가 역하다며 마다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편이지만 원체 걱정거리가 많고 몸이 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육원의 일이죠. 더군다나 선천적으로 시어머니의 심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곧 죽을 사람처럼 숨을 힘겹게 내쉴 때도 잦아졌죠. 꺼지기 직전에 초를 보는 것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는 모습에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손을 부여잡고 저 두고 가시면 안 된다고 울며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심장이 좋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력 때문에 심장이 나빴던 시어머니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가며 먹는 것도 철저히 신경을 쓰시는 게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타고나기를 허약한 몸은 관리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더군요. 점점 더 악화된 건강 탓에 보육원 일을 그만두게 되신 시어머니는 남들 보일 일도 많이 없는데 고단하기만 하다며 더 이상 염색도 하지 않으셨죠. 겨울에 매섭게 퍼붓는 눈도 계절이 바뀌며 녹기 마련이건만 시어머니 머리에 눈은 계절이 무심하게 쌓여만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줄 옷을 보러 가던 중 길에서 쓰러지고 마셨죠. 급히 연락해 도착한 구급대원분들에게 정신없이 대답을 하고 들것에 실려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울었던 것 외에는 정신이 없어 기억도 나질 않네요.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뻐근했는데 네 아버지가 조금 더 있다가 오라더구나. 병원에 들린 남편에게 웃으며 농담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남편과 저는 웃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의사분께 들은 설명으로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여러모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심장 이식을 할 수 있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다더군요. 그저 이 세상에 와서 실컷 소풍 즐긴 것으로 만족한다며 미련 없이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저와 남편은 화를 내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만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저희의 문제를 안쓰럽게 여겨주셨던 주위 분들의 도움 덕분에 심장 이식의 수술을 치를 비용은 마련이 되었어요. 여보, 나 이상한 꿈 꿨어.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남편은 새벽에 절 깨우며 말했습니다. 눈이 오고 있는데 엄마가 덮던 이불을 당신이랑 보육원 애들한테 주시더라고. 먼지가 주기 전에 이불 털 때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했고 엄마가 추워 보여서 이불 다시 가져가라고 당신이 통곡하는데 괜찮다면서 눈 속으로 사라지시더라. 이거 악몽인가? 별 내용이 없는 개꿈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처연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듯 울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요즘 계속 어머니 걱정해서 그래. 개꿈이야 그거. 애써 괜찮은 척 웃지 않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님 설마 태몽인가? 이살림의 태몽이면 그게 악몽 맞네. 됐고 잠이나 자. 제 그런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남편과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고는 있었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희망이 생겼지만 적절한 심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괴로움의 시간이 저희에게 남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었고 장작 없는 불씨처럼 금세 꺼질 것 같았죠.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운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떨칠 수가 없으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꿈을 꾸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하루하루 메말라가는 듯한 심정으로 지내던 중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김희연 환자분 수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행스럽게도 이식할 심장이 구해졌고 어머니의 수술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때까지 건강에 더 유념하는 것만이 유일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어머니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술 잘 받고 나면 염색도 해드릴게요. 몸에 안 해로운 걸로요. 그러니까 수술 잘 받으셔야 돼요. 수술은 의사분들이 잘해주시는 거지. 됐으니까 치킨이나 끝나고 먹었으면 좋겠구나. 병원 밥이 영 입에 안 맞아서. 수술 잘 끝나면 삼시세끼 평생 배 터지게 드셔도 뭐라고 안 할게요. 이도 닭다리 다 양보해 드릴 거고요. 그치 여보?
함께 병원에 온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하늘 늦게 가야 하니까 대신 날개는 다 내 거. 어쩌면 저희가 다 같이 모여 TV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희망의 불씨로부터 불이 지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장 이식이라는 그 작은 불씨를 새로운 장작 더미에 조심스레 옮겨놓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수 있을 터였죠.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심장, 그거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어머니, 남겨질 저희를 생각하면 못할 짓이라 생각하면서도 해야만 하는 선택이라서 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말고 더 급히 심장이 필요한 어린 생명이 있었다. 수술이 성공할지 말지, 성공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살지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쓰는 것보다는 더 귀하게 쓰일 것이 맞다고 여겼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허허 웃으면서 내뱉는 모습에 분통이 터졌죠. 어머니, 지금 당장 의사한테 말하세요. 그거 어머니, 아니 우리 거라고요. 여보,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에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저는 눈이 뒤집혀 있었죠. 왜 그걸 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왜 멋대로 또 정하고 미련 없다는 듯이. 어머니,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라고요, 어머니. 쏘아붙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죠. 바닥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도 눈물은 나지 않더군요. 이가 바드득 갈릴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쏘아붙이고 병실을 뛰쳐나간 건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화는 시어머니의 놀란 얼굴을 떠올리자 거짓이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 마지막까지도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시어머니, 심장이 약한 시어머니에게 못난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구나. 그런 죄책감과 동정심에 정신이 들자마자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제가 소리를 지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쓰러지신다거나 심장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생각하니 스스로가 미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제대로 옮겨지지 않는 발과 팔을 허우적거리며 병실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없고 시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놀란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안겨 죄송하다, 제가 미쳤어요, 어머니 하고 연신 사과를 드렸죠. 아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못되게 굴었다.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시어머니도 평생 안 하시던 말까지 꺼내시며 우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더니 여기 있었구나 당신. 남편은 저를 찾으러 갔다가 보이지 않자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다더군요. 곧 저희는 이 일의 전말을 똑바로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운동을 위해 병원에 나갔다가 우연히 응급환자로 실려온 청년을 보게 된 것부터 다른 의사가 담당 의에게 심장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까지 달갑지 않은 우연의 연속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의사분이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응급환자에게 심장을 빨리 써주었으면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었다는 대목에서는 다시 억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사실 이 일에 관련된 의사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한들 이미 이식한 심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 일이었죠. 허약한 기골과 다른 시어머니의 쇠고집을 떠올리고 보면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마라. 나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다.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할 힘도 없어 허탈한 웃음만 지으며 네, 대답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짓해 다가오게 하시고는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보육원은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죽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 때문에 억지로 안 맞는 일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 애들도 있으니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구나. 제 속내를 이미 다 짐작하고 있다는 듯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 더 감출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보육원 일이 싫은 건 아닌데 보람이 없어서요. 전 어머니처럼 보답 없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보육원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치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감춰오다가 처음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보니 내가 이제껏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싶은 말들까지도 튀어나왔어요.
겨울에 따뜻한 물 좀 펑펑 썼으면 좋겠네요. 기름때가 제대로 안 씻겨서요. 또 보육원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라면서 혀차는 인간들 모아놓고 책 모서리로 주둥이를 후드려 패주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또 이젠 없네요. 떠오르면 또 얘기할게요. 네가 그렇게 보육원 일에 불만이 많은 줄 몰랐구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나도 누군가한테 공짜로 다 퍼주는 사람은 아니야. 훌륭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대답하셨죠. 내가 사는 건 누군가에게 받은 심장 덕분이다. 공짜로 받은 인생인데 남한테 아무리 줘봤자 남는 장사 아니겠니? 그러면서 또 허허 웃으시는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이셨죠. 네가 계산하면 사람들도 계산한단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란다. 그게 왜 나쁜 게 아닌지 묻고 싶었지만 갑자기 호흡을 쌕쌕거리시며 힘들어하시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아리송한 이야기가 하나 생겼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전 시어머니가 사람 속 볼 줄 모르고 그저 믿기만 하는 답답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모르고 속으시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감히 저로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강한 분이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따뜻하게 웃으면서도 늘 또렷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로 그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생의 고생을 보답받으려는 듯 평생의 잠을 드신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와 남편의 친인척이 별로 없음에도 조문을 온 분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기억들을 듣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며 눈물을 쏟아내다 보니 슬픔이 조금씩 희석이 되더군요. 상주인 남편이 저보다 더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던 덕분도 있었고요. 당신이 내가 울 거 다 우니까 조문 온 사람들이 누나라고 오해했다더라.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그럼. 요즘엔 그렇게 서럽게 울면 민폐야.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민망해하겠다. 진짜 그러시겠지? 당연하지.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별개로 고단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보육원 일을 다른 분에게 맡길지 말지에 대한 것이었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는 결국 보육원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며 나타난 청년의 부모님 분들께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며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의하고 시어머니의 희생을 돈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다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힘든 보육원의 사정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으로 제 나름의 셈을 하고 그렇게 저는 고단한 보육원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심장 이식부터 제가 대가를 거절한 일이 제 생각과는 달리 꼬이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소문이 났는지 난생 처음 인터뷰도 하게 되고 소문을 통해 보육원을 알게 된 사람들의 후원 덕분에 보육원 아이들이 넉넉하게 지낼 정도의 후원도 받게 되었죠. 재능 기부와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니 제가 아직은 보육원 일을 관둘 수가 없겠다 싶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계산하는 제 성격도 나쁜 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가더군요. 사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는 그 셈법에서 저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을 온전히 치러 보육원 일을 관두기엔 제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처럼 평생 동안 보육원 일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한탄을 하는 것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긴 사연을 이만 맺을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